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에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고안 없는 엽고 미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거를 굳이 강조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영어로는 she mail이라고 하거든요. 쉬메일. 사방지. 아, 사방. 사방지. 둘 다 있다. 아. 이 뭐라 하죠? 우리 한국말로 양성애자다 이거 뭐지? 사방지. 다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로는 she mail이에요. 아. 남자, 여자 이렇게. 아. 우리나라 말로 뭔데 그럼 그게? 남자, 여자. 그러네. 남녀 혼재된 사람. 아, 그래요? 사방지라는 말은 뭐야? 자웅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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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좀 그래. 하려고. 지렁이. 근데 내가 지렁이네. 자웅동체였어. 나 자웅동체라고 했었어. 아이고, 맞아. 낚시 미끼네. 지렁이네. 안녕하십니까. 자웅동체 낚시를 사랑하는 남자, 역사, 뭐라고 할까. 역사 낚시꾼. 사방지. 역사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실패하신 것 같아요. 아. 역변, 실패했습니다. 네. 역사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네. 자웅동체, 사방지 난리 났죠 오늘? 네. 좋아요. 자웅동체. 자웅동체. 자, 우리가 이렇게 지렁이 뭐 자웅동체 이로 시작해 봤으나 오늘의 주제는 또 이것과는 동떨어진 좀 약간은 그 심각한 얘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댓글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좀 뭐? 달아달라고. 아마 최근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녹두꽃이라고 동학혁명, 동학농민 봉기 그거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 그제 있어서 녹두죽 먹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맛있게. 잘 드셨어요. 녹두전이랑 소주 많이 드세요. 네. 말하기 전에 녹두 장군이라 하잖아요. 네. 왜 녹두 장군일까요? 누군지 녹두 장군? 동학하면 제일 먼저 정봉준. 생각나는 게 오. 정봉주가 아니라 전봉준. 네. 내가 그건 알지. 근데 왜 녹두 장군이라고 하냐면 자 3초. 이렇게 방송 중에 막아 뜨면 안 돼요. 녹두 좋아했어? 녹두를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새야 파랑새야 그 노래 기억 안 나요? 나요. 녹두밭에 앉지 하지 마라. 마라. 뭐 청포장수 울고 간다. 그 녹두거든요. 그 녹두를 한약에서 먹지 여러 가지 말라고 얘기가 그래요. 있는데 응. 그 녹두 장군이 녹두가 좀 작아요. 전봉준 장군이 되게 작았대. 그래서 녹두란 얘기도 있고 그 녹두가 어디 가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많이 달라진대요. 예컨대 전도 할 수 있고 콩나물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그 그치. 있으니까 그게 숙주잖아. 숙주나물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쓰임새가 많다. 뭐 그래서 녹두라고 했던 말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게 가설입니다. 썰입니다. 썰. 알수 네. 없어요. 이 동학 이제 농민 전쟁이란 또 동학 농민 혁명. 189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갑오년이죠. 네. 우리가 갑오 경장, 갑오 개혁이 있었던 그 해인데 한때는 제 모든 비밀번호가 1894였어요. 왜? 잊지마자 동학혁명. 형 동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럼요. 왜냐하면 동학혁명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혔어요. 그래서 1894년이 굉장히 우리에겐 의미 있는 그렇죠. 해인데 왜 동학이냐? 동학이 뭐라고 보세요? 동학은 동학은 종교. 그러니까 무슨 종교? 좋은 종교. 정답. 이게요. 네. 서학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였잖아요. 네. 야, 정답이야. 아, 서학이 이제 기독교였는데 네. 이제 1894년 그 당시에는 이제 고종 황제가 네. 고종이었어. 고종이 이때 기독교와 이제 천주교 카톨릭을 이제 용인을 한 상태였어요. 용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핍박받던 이제 조선 민중들이 뭐 어떻게 느끼냐면 그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삼정의 문란으로서 조선 백성들이 정말 굶어 죽고 못 사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게 된 이유는 다 외세 때문이다. 서학 그 세력 때문이다라고 인식이 된 거예요, 지금 때. 그래서 저 서학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반대 세력인 동학을 만들자라고 해서 최재우 그렇죠. 교주가 이제 그 동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종교적인 그런 그 뭐랄까 교리는 확립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네. 간단하게 이건 확실했어요. 하늘과 인간은 똑같다. 그래서 동천 사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곧 하늘이다. 우리 백성들이 살아야지 곧 나라가 살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동학을 약간 서학의 기독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 유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우리나라의 그 이 성리학을 네. 기반으로 한 유학자들 입장을 봤을 때는 쟤들이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하죠. 많이 위험하죠. 그래가지고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 이 동학을 믿던 뭐 신도라고 해야 될지
이 신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서학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으면서 기독교와 천주교는 왜 동학은 이단으로 탄압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 1893년에 보은에서 보은 집회라는 걸 열어요. 보은이요? 네. 충남 충남 보은에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고종 임금에게 서학도 인정한 것처럼 동학도 인정을 해달라라고 네. 그 집회를 열어요. 조정에서 깜짝 놀란 거죠. 드디어 반란이 났다. 그래서 어윤중이라는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설득을 해요. 내가 그 고종한테 임금한테 잘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해산하라고. 그래서 왕의 특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설득을 하는데 그 당시 순진했던 백성들은 어이구야 우리 나라님이 와가지고 저희 설득하니까 우리 일단 해산하자. 그래서 우르르 해산을 해요. 네. 근데 그때 아니 다 모여놓고 지금 이렇게 칼도 한번 뽑았으면 호박이로 찔러야 되는 건데 저렇게 임금의 특사가 왔다고 해서 한마디에 다 우르르 해산을 해? 해산할 수 없어. 우리라도 강경파들끼리라도 모여가지고 한번 나라를 뒤집어 엎자! 라고 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전봉준 선생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마침 전봉준 장군이 왜 그 동학에 참가를 하게 됐냐면 그 전라도 땅에 이제 그 고부란 땅이 고부에 네. 조병갑이라는 그렇죠. 군수가 있어요. 고부군의 조병갑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읍이에요, 정읍. 정읍 땅이에요, 정읍 땅인데 그 고부 군수 조병갑이 태형도 막 일삼고 특히 막 그 농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그래서 고부 군수한 따지러 갔다가 전봉준하고 그 농민들이 죽였죠. 가다 버렸나? 밑에는 아전들은 그렇지, 죽이고 아전들, 조병갑은 튀어버려요. 도망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동학 농민 혁명의 시발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병갑이 얼마나 나쁜 새끼냐면 뭘 했냐면 일단은 그 자기 아버지 공덕비를 세운다고 수탈. 야 원래 공덕비는요 자식이 세워야 돼요. 우리 아버지 공덕비니까 그거를 백성들 세금에 삥땅 쳐가지고 세운다? 그냥 그 착복이에요. 그리고 만석보라고 큰 댐을 만들어요. 이 만석보. 댐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해서 지어요. 지은 다음에 이 물을 쓰려면은 물값 내라고. 상놈 새끼. 예? 상놈 새끼. 좀 세게 얘기해봐. 그때는 지도 돈 들여서 이 간직을 샀거든. 그래서 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한 짓을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 고부군에서 저녁 때 끼니 때인데도 불구하고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집이 단 한 개도 없었다 이거죠. 다 굶어 죽은 상태였어. 그래서 전봉준이 그러니까 정봉준 아버지가 가가지고 따지러 가지. 따졌어. 근데 따지고 하는데 두 개 쓰니까 안 되겠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봉준 이전만 하더라도 네. 그 철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백성들의 그 봉기가 많았는데 아전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방들 안녕하세요 사또 이런 애들은 두들겨 패고 불구덩이 집어 던지고 이런 경우도 많았지만 사또 있지 않습니까? 네. 사또는 안 죽였어요. 왜냐면 사또는 왕이 보낸 대리자이기 때문에 감히 이걸 죽이면 반란이거든요. 아전들은 지방의 향리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전봉준은 처음으로 어떻게 이제 사발통문이 뭐냐면 말 그대로 사발을 딱 찍은 다음에 네. 참가하는 사람들은 다 이 사발을 찍은 그 위치를 기준으로 이름 적으라고 동그랗게 이렇게. 그래서 발기인들이라고 하거든요. 발기. 왜 웃지? 사발을 딱 놓은 다음에 발기인들이 딱 이름을 적어요. 다음에 전봉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를 다 죽여라. 이건 처음이에요. 그럼 뭐냐면 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반란이죠. 국가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죠. 역모 같은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그래가지고 세를 모아가지고 그 1894년 1월에 안 되겠다. 나라를 뒤집어 엎자 해서 이 농민군들을 이끌고 전주성을 함락을 시켜요. 함락시켜요. 와. 그거는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땐 멘붕이 온 게 뭐냐면 그렇죠. 전주는 조선이란 왕조가 시작된 곳이에요. 전주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허걱걱걱걱걱걱 이거 어떡하나. 전주가 지금 함락됐다. 여기서 이 고종 삐삐가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려요. 뭐 했어 또? 그래서 고종이
아니 우리 왕실이 시작된 그 전주가 지금 함락됐다고 하는데 농민 반란군에 의해서 네. 어떡하지 우리 군이 지금 관군이 내려갔어도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외국군 데려오자. 청나라에서 저기 원군 좀 지원 좀 받으면 이게 안 되냐? 시작인데 이게 우리가 시작이에요.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이엠병. 우리 이 얘기를 후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텐진 조약이라고 있어요. 텐진 조약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일본하고 청나라가 나오면 일본도 나올 수 있도록 뭐 이런 조약들을 체결한 바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청나라를 불러도 일본이 자동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왜? 그런 조약을 해놨다. 아, 둘이는? 네, 두 나라는. 그래 사실은 민씨 정권이 청나라만 부르면 일본이 들어온다는 것도 좀 알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학을 자신들이 진압을 못하니까 청나라가 부르는데 결과론적으로 일본군이 안으로 들어오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결국은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동학 농민 다 진압하고 난주 청일 전쟁도 지들이 다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이 식민지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884년에 뭐 우리 다 들어봤지만 갑신정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신정변이죠. 김옥균 네. 등등등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동시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어떻게 쇼부를 봤냐면 쇼부는 일본 말이죠. 어떻게 쇼부를 봤냐면 앞으로 조선 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양국 군대가 한 나라라도 주둔을 하면은 다른 나라도 똑같은 수의 군대를 주둔시키겠다. 이런 조약을 맺어요. 그게 중국 텐진에서 맺었다고 텐진 조약인데, 이게 매천야록이란 그 구한마을 역사를 쓴 황현 선생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씨와 고종도 알았어요. 지금 청나라에서 원군이 들어오면은 텐진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일본군도 똑같이 들어온다는 걸 이 새끼들도 알았다고요. 근데 민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았어. 양쪽이 들어온다고. 야, 나라보다는 우리 왕실이 살아야지 조선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려. 알았어. 양쪽 군대가 들어온다는 걸.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에 그 당시 이제 조선의 위안스카이라고 이 고문 아닌 고문 같은 너 원색이라 그랬지 우리 때는. 그렇죠. 뱃속의 하늘 원색이라 그랬어. 위안스카이라고 원색이라고 그 청나라의 군사 고문이 와 있거든요. 총독 비슷한. 그래서 고종이 위안스카이한테 얘기해요. 그 당시 청나라의 실권자가 이홍장이었거든요. 이홍장한테 가가지고 좀 원군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원군이 들어오거든요. 네. 원군이 들어오는 거를 일본도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었어. 그 일본 다 알고 있죠. 지금 조선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우리가 지금 텐진 조약에 맺은 상태에서 조선 왕실이 분명히 청나라의 원군을 지원할 것이다. 100% 알죠. 그러면 콜! 그 텐진 조약에서 우리도 그러면 개입을 할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하라 됐어. 그 준비하고 있었어. 아니나 다를까 이 고종과 민씨들이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요. 네. 청군을 부르는 거야. 요시 준비 요익당 됐어. 그래서 일본군도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청나라군은 조선 조정에서 와달라고 해서 들어온 건데 일본은 어느 순간 보는 거 제물포를 통해서 일본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도 할 말이 없는 게 텐진 조약을 지들끼리 맺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민비가 알고 있었다는 게 그 매천야록의 이게 주장인데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직까지는 관군과 이 동학 농민혁명군이 싸우고 있던 상태거든요. 전주에서. 그 소식을 동학 농민혁명군이 들은 거예요. 그렇지. 네.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 땅에 들어왔다. 이거 알고 전봉준 장군 등등등이 그렇지. 구국의 결단을 내려요. 그만하자 했죠. 우리 때문에 외세가 들어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그냥 우리가 물러납시다. 솔로몬의 지을세. 아이고. 그래가지고 관군과 협상을 맺어요. 네. 그게 이제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성에서 나갈 테니까 농민혁명군이 관군도 우리 체포하지 마라. 없었던 거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던 집강소라고 해서 앞으로 전라도 지역은 농민이 자치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 지방자치정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관군도 오케이. 네. 일단은 청군과 일본군을 나가게 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빠져나와요. 우리 그러면 전쟁 그만합시다 하고 나와요. 농민군이. 그래서 일단 농민난이 끝났지 않습니까?
청나라군은 하오 돌아가. 이제 뭐 농민난 그 다 끝났으니까 시마이 됐으니까 시마이 뭐. 일본 말이고. 우리 청나라는 돌아간다 해. 근데 일본 놈들 안 가 이 새끼들은. 근데 일본군 보고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서 우리 끝났으니까 일본군도 좀 돌아가라요. 그래서 사요나라. 돌아가라요. 사요나라 난다 그래요. 우리 못 간다 됐어. 진짜 미대기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됐어요. 아니, 왜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멘붕이형 그래서 청나라가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도 간다 해. 일본 너거도 물러나라 해. 안 된다 됐어. 왜? 그래서 그 조선 조정이 그 당시 이제 그 영국 공사, 미국 공사 그 외교 관이 있었던 상태거든요. 다 부탁을 해요. 제발 쟤네들 쪽발이 좀 나가게 해달라고. 안 간다 됐어. 기가 막혀 죽겠네. 그래서 남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일본은 한판 지금 청나라와 한판 전쟁을 청일 하려고 전쟁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려고 들어온 그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종한테 고종 지금부터 조선은 청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독립국이라는 걸 증명하라 됐어. 모든 청나라와 맺었던 조약들 다 나가리 됐어. 다 없애라고 증명하라고. 왜냐하면 청나라와 선을 꺼야지 손을 놔야지 일본이 먹을 거 아니에요. 증명하라고. 네. 고종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그래서 근데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남산 위에 대포를 설치해요. 경복궁을 향해서. 무섭게. 여차하면 쏘겠다. 네. 주둔을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이거는 거기서. 그냥 청나라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갔잖아. 그러면 대신 그냥은 못 자 가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를 먹고 참 가겠다 이게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 1894년, 1895년, 더 좀 나가서 1884년, 82년.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딱 100년, 110년, 120년 전인데 84년도에 갑신정변할 때 일본이 뒤에서 도와줬거든. 김옥균 등등한테. 근데 그때는 청군한테 밀려난 거야. 그때는 일본이 그때 이제 텐진 조약 하면서 일본은 속으로 생각했지. 조선 잡아먹어야 된다. 근데 김옥균 그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는데 당신의 힘이 좀 없었고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중국은 영국이나 뭐 맨날 시달리고 큰 종이 호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은 내실을 엄청 키워놓은 거야. 중국 애들 별로 안 무섭다. 일단 교두보로 땅, 육지 땅인 반도, 조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한 찰나에 터진 게 동학농민혁명이고 그래서 간 다음에 청군 사실은 자신도 힘드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얘들은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김에 제물포 들어서 온 김에 아예 한성 앞에 주둔해버려요. 그래 온 김에 그냥 안 간다는데 어떻게 어떤 거야. 지금 주둔해버리니까 고종은 뭐 쫄리지. 상당히 쫄리지. 그렇지. 그래서 일본군들이 딱 남산 위에 대포를 설치하고 그 경복궁을 겨냥을 해요. 그리고 칼을 빼들고 니폰도를 빼들고 밤에 경복궁을 쳐들어가요. 빵! 주상전하 기침하셨냐 일어나셨냐. 저쪽에 남산 위에 대포가 보이지. 일본군은 지금 칼 장도를 꺼내들고 지금 주상전하 어디 계시냐고 난다 그래요. 독권이 아니마스까 하니까 결국에는 그 교전도 일어나요. 그 정말로 일본군이 고종 나와라 됐어 막 쏘니까. 그러니까 고종 나오라 그러니까 이 경복궁을 지키는 지금으로 치면 수도방위 사령부죠. 네. 교전을 하는데 고종이 이제 그 절대로 무력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무장 해제를 시켜요. 결국 고종이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앞으로 조선은 청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는 독립국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겠다. 싹 다 사인을 해요. 이거로 명분 생긴 거야. 요시! 이제 전쟁이야.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너희들 독립국이다. 청나라한테 이게 구속받지 않게 너희들 자주국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딴 거예요. 조선 반도를 자기가 잡아먹으려면 중국이나 청나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거든. 고종은 긴가민가? 몰라. 나는 민씨나 고종이 그런 판단을 좀 했었으면 한데 결국은 미스를 판단한 거지. 이게 왜냐면 나라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명성 황후고 나발이고 민씨 집안 영흥민 씨거든요. 민씨를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때 뭐 이모군란 때도 그 민씨 형제 민겸호, 민승호, 그 민비 오래비들이거든요. 오래비들이 다 군량미 삥땅 쳐가지고 그렇지. 13개월 일어난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줬어. 구식군대들한테 13개월 만에 겨우 월급을 준 게 모래반 쌀반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뒤집어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었거든요. 다 민씨 집안이 삥땅 친 거고 여러 그 잘못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
동학농민혁명이 무슨 내가 무슨 나라를 권력을 잡겠다고 전봉준 선생이 들고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거 좀 달라. 굶을 게 없다. 애들 우리 저기 분유 살 돈이 없다고. 적어도 우리 입에 풀칠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 있는 뭐 곡간이라도 풀어가지고 뭐 드십시오라고 해야 될 건데 그렇지. 이것들이 뭘 했냐면 뭐라고 하냐면 또 이렇게 했어요. 외국 군대를 빌려오는 선례가 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봐라. 고종이. 밑에는 대신들도 허걱이에요. 그건 좀 그 고종이 계속 얘기해요. 찾아보라고. 외국 군대를 빌려온 선례가 있냐. 그러니까 민비가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모 그렇지. 군란 때 자기가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갑신정병 때는 둘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또 당하기 싫다고. 청나라 데리고 와가지고 살았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난 또 당하기 싫다고. 우리가 살아야지 조선 왕실이 산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 일단 청나라 원군을 불러들이자. 청나라 원군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순간 솔직히 일제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때라고 봐요. 사실은 1894년도 그때부터가 실제로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갑오경장이고 갑오개혁을 하긴 했지만 일본이 시켜서 한 거거든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다음 을미개혁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 을미년이 1895년이거든. 을미사변 때 일어나잖아. 민비 죽이잖아. 또 죽여버려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1910년 합방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는 민비 정권의 어떤 이기심. 그게 결정적이었지 않나. 이 얘기를 형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고종이 조선은 이제 더 이상 청나라의 제후국이 아니다라고 이제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던 그 해가 이제 갑오년이에요. 갑오년. 그러니까 우리는 1894년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고 또 이 청일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갑오전쟁이라고 해요. 그날 갑오년에 싸웠다고 해가지고 갑오경장. 이제 갑오경장이 뭐냐면 경장이란 말이 검은고의 그 줄이 느슨해진 것을 다시 조인다가 경장이라고 해요. 형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 그거를 요즘 먹고 살아가지고 검은 거 아세요? 현을 조인다. 그러니까 그 튠이 나간 그 검은고를 다시 줄을 튜닝을 한다가 튜닝한다 이게 경장이니까 잘못된 것을 다시 올바르게 만들자 해서 갑오 경장인데 네. 나는 다시 경자에 그냥 무슨 그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 경장이라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갑오 개혁으로 부르자 해서 부른 건데 우리 어릴 때는 갑오 경장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우리 아까 그냥 가면 좋겠어. 뭘요? 경장이라고? 이거 바꾸니까 더 헷갈려. 고추장, 된장, 경장? 경장이 개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갑오 근데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선 왕실이 주도한 개혁이 아니라 아니에요. 일본이 주도한 개혁이에요. 왜냐면 확실히 알았어요. 뭐냐면 그 내용들이 다 이거예요. 과거제 폐지하라. 법원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지만 그 노비 없애라. 이게 뭐냐면 청나라와 거의 우리가 그 룰이 비슷했잖아요. 제도가. 다 없애고. 청나라 절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서 벌써 근대화된 일본과 비슷한 제도 만들어라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니까 미리 만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일본물 입혀라. 미리 이제 그래요. 니폰 문화를 깔아댔어 이거예요. 그 됐어. 그 사인하자마자